사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하나예요. 항상 이 한국적 요소를 블렌더의 3D로 항상 담아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한국을 중심으로 아트워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며 고민하는 찰나에 운이 좋게도 가라집하면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제작 방법과 간단하게 사용했던 블렌더 팁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무작정 떠났습니다. 경복궁으로요. 스케치팹이나 3D 사이트에서 제가 경복궁 모델링 같은 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모델링을 해야 돼서 레퍼런스 겸 한방을 갔다 왔습니다. 집에서 사진이나 지도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는 어떤 공간의 웅장함이나 어떠한 힘 같은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하는데 경복궁을 통해서 그걸 담아내고 싶었어요. 옛날에 저런 구조물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스토리보드나 디테일한 기획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어떠한 느낌을 담고 싶다라는 기획만 가진 채 경복궁을 탐방을 했었고요. 집으로 곧바로 돌아와서 경복궁 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근정전을 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영상에 담지는 못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간단한 기와를 시작으로 해서 어레이랑 미러 모디파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델링을 구성을 했고요. 텍스처 페인트랑 포토샵을 활용해서 텍스처링도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근정전 모델링에만 한 3일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비율이랑 건축의 설계 부분에서 정말 약간 벽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원본이 있는 모델링을 하실 때는 단면도나 블루프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필요한 레퍼런스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모델링을 하면서 다양한 한국적 레퍼런스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레퍼런스 중에 1월 오봉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월 오봉도를 활용한 루프 형식의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카메라의 동선을 먼저 세팅을 해주고요. 카메라의 동선에 맞춰서 씬을 구성하고 조경을 모델링해서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연물도 배치를 해줬는데 저는 보타닉큐 애드온을 활용을 해서 자연물을 배치를 해줬고요. 사실 블렌더를 사용하신다면 자연물 애드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곳이든 활용할 곳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씬을 만들던 이 자연물 애드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하면 산이랑 강 그리고 약간 좀 자연물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를 좀 생기 있고 진짜 살아있는 공간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나비랑 물고기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제가 만들어서 배치를 해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클로즈업해서 초고퀄리티의 디테일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미지 한 장으로 텍스처링을 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로케이션 키프레임을 준 다음에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물고기처럼 약간 헤엄치는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줬고요. 나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단순한 메쉬로 만들어서 이 메쉬에 쉐이프 키를 넣어서 나는 느낌을 펄럭펄럭거리는 느낌을 넣어준 다음에 팔로우 패스를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추가로 이 연꽃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제작한 에셋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테일이 필요 없는 요소들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체 화면상 이 프레임에 픽셀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절약하시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지 마시고 이 전체 큰 틀 그리고 그 공간 자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간감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하니까 저는 파티클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공간에 약간 입자를 넣어서 공간감을 극대화해줬고요. 이 파티클은 솔직히 팁이랄 게 없고 그냥 최대한 많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값을 넣어보시고 그냥 최대한 많이 해봐야 돼요. 또 발견하셨을진 모르겠지만 봉황도 제가 사진 하나로 모델링을 해서 리깅 후에 애니메이션을 줘서 하늘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 근정전이 물밑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약간 물 떨어지는 느낌을 주고자 노이즈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거기다 이제 키프레임을 줘서 물 떨어지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거를 물 시뮬레이션을 줘야 된다고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픽셀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있는 폭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폭포 영상을 따와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폭포 흰색 부분만 추출을 해서 영상 텍스처로 메쉬 값에 다시 넣어준 겁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나는데 멀리서 보면 진짜로 폭포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든지 쉽게 접근하려는 이 접근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노바나나도 적극 활용을 해서 이 근정전 현판을 대한민국 현판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찾았는데 이걸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스케치팹에 한국적 모델링을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이 스케치팹에 국가유산청에서 올려놓은 여러 에셋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라고 해서 다양한 3D 모델들, 2D 이미지들도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미리 알았으면 모델링 이거 모두 무료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국가유산청 덕분에 신을 더 멋지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신 제작을 모두 마치고 이제 렌더링을 하려고 봤는데 제가 4K로 렌더링을 하려고 했는데 한 장에 10분 이상 걸리는 대참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660프레임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5일 동안 렌더링을 해야 됐는데 가라지팜 덕분에 이거를 2시간 만에 렌더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라지팜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 렌더팜인데요. 말 그대로 렌더링만 대신해서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전에 작업할 때 가라지팜을 무료 크레딧으로 한번 써봤었는데요. 이제 무거운 파일은 당연하고 여러 패스들을 따로 렌더링 해줘야 하는 작업에서도 렌더링이 상관없이 잘 돼서 너무 편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애드온을 사용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분께 말씀드리니까 렌더팜에 애드온을 미리 설치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워서 좀 놀랐어요. 블렌더는 점점 가벼워지고 렌더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이라 해서 렌더링도 편리해지고 가장 무거웠던 작업인 렌더링 자체도 이제 가라지팜에서 대신해주니까 이제는 누구나 고퀄리티의 작업을 개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가라지팜에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쿠폰 링크를 주셨는데 설명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료 크레딧도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했고요. 근데 뭔가 퀄리티가 이상하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컴포지팅을 해줘야 진짜 완성이 되는데요. 저는 3D에서 가장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당연 컴포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노이징 뎁스 패스와 이게 미스트 패스랑 똑같아요. 글레어 패스를 같이 렌더링해서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컴포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색보정, 빛 번짐, 제가 불러왔던 디노이징 뎁스 패스로 이제 안개를 만들어줘서 좀 더 공간감을 표현을 해줬고요. 비네팅이랑 이제 색수차 같은 카메라의 기본적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컴포지팅을 해줬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결과물 퀄리티의 차이가? 이 애니메이션 컴포지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콜로소 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사운드 작업까지 해주면 대한민국은 초현실적인 공간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느라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